자, 인지적 도제 이론입니다. 도제 이론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도제 이론과 인지적 도제 이론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전통적 도제 이론은 전문가는 도제에게 일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도제는 그 일이 수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 점점 더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결국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해 나간다. 예전에 이제 대장장이들 같은 경우는 도제 교육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라든지 기능 교육은 도제 교육이 많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술 기능 교육일 때는 도제들이 스승이 하는 모습을 보고 스승이 하는 행동을 파악해서 그것을 따라서 배우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통적 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 도제, 고전적 도제는 물리적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물리적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데, 인지적 도제는 인지적인 지식과 인지적 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콜린스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누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학습은 특정 사회 집단의 전문가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사고의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회사에 우리가 취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전문 디자이너들이 생각하고 전문 디자이너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를 후배 디자이너들이 배워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지적 도제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생 실습을 나가지 않습니까? 교사 실습을 나가는데 교사 실습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상당수는 인지적 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배 교사들이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생각하는 인지를 후배 실습생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인지적 도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모델링, 두 번째 코칭, 세 번째 스캐폴딩, 네 번째 명료화, 다섯 번째 반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탐구.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조나선의 모형에서 이 6가지 활동이 나와서 앞에 있는 3가지는 교사의 활동, 뒤에 있는 3가지는 학생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요, 조나선은 1999년에 그 이론을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구성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라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1970년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나선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요게 콜린스와 같은 인지적 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6가지의 요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은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하실 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그런데 사실 모델링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명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명료화를 코칭해주고 그 명료화를 스캐폴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 그것을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다른 곳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그냥 1, 2, 3, 4, 5, 6번이라는 번호를 붙인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교사가 하는 모델링을 보고 학생이 어느 정도 학습을 따라하는 거죠. 그거를 교사가 코칭하고 스캐폴딩을 해주면서 학습이 완성되는 거죠. 그 학습의 완성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한다든지 교사의 것과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반성을 하고 그것을 다른 곳에 학습을 적용해 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탐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과 스캐폴딩의 차이점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코칭은 상당히 폭이 넓은 지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스캐폴딩은 협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전반적인 면을 조력해주면 코칭이고 아주 부분적이고 섬세한 면을 지도해주면 이거는 스캐폴딩이라고 보는 겁니다.